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쇼츠 이번 시간에도 리뷰 영상 하나 찍으려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쇼츠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무려 52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거죠, 이 영상을. 거기다가 좋아요는 5만 개, 그리고 댓글은 무려 5천 개 가까이 달린 영상이 있는데 허경영TV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주된 내용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논밭도 없는데 말이야, 논밭을 수천만 마지기를 없애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동차도 없는데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그리고 박 대통령 욕을 퍼대기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부르도자 앞에 가서 들어누웠어. 그거는 먼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무슨 포항제철 공장을 만드냐고,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전부 데모했어.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나는 죽어야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경제 12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먹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지도자야? 어디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자빠져서. 나는 좌파도 칭찬하고 우파도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지, 나는 어떤 파가 없어요. 박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정말 그 사람같이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을 난 처음 봤어. 논밭도 어디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사람 욕을 하고 자빠졌어. 예, 멋있지 않습니까? 총재님 이런 모습 보실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재님께서 하신 말대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진짜로 경제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 중상주의의 그 원칙을 진짜로 대통령 하시는 내내 계속 지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한자 뜻 그대로 장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거울 중에 장사상, 장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사란 뭡니까? 수출이에요, 수출. 그러니까 수출에 미친 거죠, 박정희 대통령님은. 딱 그 본인의 어떤 그 높은 통찰력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답이다 라고 어떤 그 확실한 철학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그냥 수출 주도형 국가로 파격적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발 팔고 설탕 팔고 그러다가 이제 경공업으로 넘어가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중화공업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반도체 같은 이제 4차 산업까지 이 수출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어떤 그러한 기반을 박정희 대통령님이 다 닦아 놓으신 겁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61년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이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그 66년도에 최초로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6년 후인 73년에 그 10배인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79년도에 1000억 달러를 달성해요. 그러니까 6년 주기로 수출 규모가 10배씩 늘어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성장 속도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박정희 대통령님 기간 동안 그 중국처럼 부동산으로 거품 뻥튀기 하면서 GDP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진짜 알차게 GDP를 끌어올린 겁니다.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진짜로 내부가 알차게 탄탄하냐 안 탄탄하냐는 그 나라의 기술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출 경쟁력,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분야가 많죠.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석유화학, 원자력. 예? 저는 그 기반을 다 다진 게 박정희 대통령이라 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내리막길로 갔다고 봅니다. 뭐 김영삼, 김대중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전두환 때부터도 이제 내려가게 됐다라고 보는 게,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약간 그 관주도 정책을 반대하는,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모든 걸 맡겨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시고 나서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초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놓은 그 기반들을 다 갉아먹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어떤 예정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정말 통쾌하죠. 이게
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사람 욕을 하고 자빠졌어. 예. 너무 맞는 말이거든.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소탈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리더십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용인술이 뛰어났던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을 한번 보죠. 점점 빠져들고 있다. 솔직히 맞는 말인데 제일 팩트 있는 말이다. 눈물 나네요. 이쯤 되면 자살률 1위에 우리 서민을 알아주고 일단 서민들 호주머니에 저는 허경영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도둑놈의 새끼들이 박 대통령을 욕하는 거야. 바른 말만 하는 허경영. 이 사람 보면 볼수록 이미지에 비해 똑똑해 보임. 다른 강연들 보시면은 어떤 철학, 진리, 영성 강연 그런 거 보시면요, 그냥 깜짝 놀라십니다. 아예 그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아예 달라지게 될 정도로 그 내공이 엄청나시죠. 어릴 때 새마을 운동 했던 것도 기억해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죠. 인정. 이 새마을 운동도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각 그 시골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주변 도로 막 쓰레기 치우고 막 뭐 벽돌 쌓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 간접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주도한 게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나라의 그 간접 인프라를 탄탄하게 확보했다. 그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근면 성실하게 만들게 해주는 그 원동력도 된 거고요. 근데 이거 제안한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이시죠. 훗날 역사는 다시 기록할 겁니다. 형님이 하시는 말 들으니까 너무 속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뭐랄까, 카리스마 쩌네. 국민들에게 천운이 있어 후손의 앞날까지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난 거예요. 경영이 형, 사람의 마음을 빨아먹는 힘이 있네.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은 좌파도 우파도 나누지 않고 융합을 추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민 정신은 숭고하고도 거룩합니다. 오직 국민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과 위덕은 세계적으로도 세월이 갈수록 길이 빛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적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인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뭐 2000년대, 2010년 초부터 중국이 한국에 버금갈 만한 성장률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거는 한국이 6, 70년대에 기록했던 그 경제 성장과는 아예 그 딴판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성장률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질이 아예 달라요. 우리나라는 진짜 알차게 성장했고요. 그 기술력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알차게 성장한 거고,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얘네들은 그 기술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 어떤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얘네들은 GDP를 어떻게 성장시켰냐면은 그냥 계속 집 지어서 비싸게 팔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1만 채를 지어요. 그 중에 한 10채를 비싸게 팔아. 그럼 나머지 9,990채도 그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GDP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GDP를 뻥튀기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란 나라는 그거는 속빈 강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력이 그렇게 탄탄해진 게 아닙니다. 당장 중국이 진위계수가 60이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심한 나라예요. 그리고 인민의 대다수가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 그게 이 반증을 하는 거죠.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다라는. 그분이 정말 그립네요.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양반.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 허경영 대통령 뽑아 사람답게 살아보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진정 국민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신 분. 허경영 후보님 진심으로 다시 봤습니다. 대선 토론에 나오시면 너무 재밌을 듯. 대선 토론 나오면 끝납니다.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공중파에 출연시키기만 하면요. 그래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랑 붙여놓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대통령 되세요. 그리고 그러한 날짜는 하늘이 정하겠죠. 아, 이때 대선 토론 해야겠다. 딱. 그래서 이 민심이라는 게 보니까요. 이거 민심은 진짜 하늘이 정하는 것 같아. 박정희 비밀보좌관 출신. 권력도 다 가져본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갔다는 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루하루의 어떤 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판단을 내릴 확률이 아주 높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일수록 그 주변에 어떤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밀고 나가신 게 박정희 대통령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은 다른 대통령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죠. 박정희 이후로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뭐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 똑같이 그냥 서서히 우리나라를 내리막길로 가는 길로 만들고 있다라고 봐요. 가계부채 전혀 해결 안 되고 있고, 저출산 전혀 해결 안 되고 있고, 자살률 전혀 해결 안 되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 이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수능도 이거 진짜 쓸데없는 제도인데 수능 제도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다 병신되고 있고, 이 쓸데없는 거 공부하느라 귀중한 그 학창 시절을 다 허비하고 있죠. 이 수능 제도도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봐. 그냥 애들이 다 병신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1등급 받는다고 해서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못 하거든요. 우리가 영어만 해도 우리가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있잖아. 그럼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인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영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능 제도가 어떠냐면은 수능 1등급 받는다고 해서 외국인이랑 영어로 스피킹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본질을 망각한 학습 제도들,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에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인밖에 답이 없어요. 허경영 매력에 점점. 멋지십니다. 허경영 후보님 파이팅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시원시원 옳은 소리, 오르신 말씀입니다. 멋집니다. 그냥 다 칭찬이죠. 저건 좌우 떠나서 팩트가 맞지. 허분자가 낫지 그놈들보다는. 허경영 최고. 보면 볼수록 똑똑함. 무조건 허경영 찍는다. 경영이 형은 다 맞는 말만 하는 게 진짜 레전드야. 네, 오늘도 이렇게 짧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